안녕하세요. 오늘 수원 특례시 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한 뒷담화를 진행하게 된 MC 이로운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수원 특례시 의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 우리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5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라지만 방송 보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니 시의원들이 무슨 뒷담화야 하면서 조금 놀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원 의회가 생긴 뒤에 처음으로 청문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이제 3번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 번 더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정책 검증을 통해서 자질을 좀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네. 중간 중간 평가적인 개념으로 이제 한번 자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3번이나 진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 이제 TV에서는 국회에서 하는 그런 청문회는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별로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뭐 많이들 진행을 하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제 법제화가 안 돼서 지자체 장하고 MOU 체결을 함으로써 네. 시작되는 게 이제 청문회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전체적으로 한 4-5군데밖에 안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데는 뭐 한 곳만 하는데 저희는 네. 6곳을 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협업업체 공공기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청문회를 진행하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우리 이제 수원시에는 뭐 여러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6개 우리 산하 기관을 이제 그 산하 기관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이 기관장이 정말 우리 그 수원시의 어떤 산하기관장으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 검증을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믿음직하네요. 그렇다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 이제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는 네, 진행 네. 과정이 좀 궁금한데 정말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발제로 진행이 되는 건지 만약에 선발제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민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기 계신 청문회 이제 위원님들 여기 지금 5분 계시는데 네. 이분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도 없고 우리 청문회 위원 구성은 우리 처음에 우리 의장님,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그 수원시 집행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의회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2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는 없이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주자들만 여기에 모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소위 말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렇지. 탑 오브 더 탑. 영어 쓰셨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거고 좀 낯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어떤 점이 조금 어려웠는지 또 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저희가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조율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상세하거나 세세한 부분보다는 좀 기본적인 철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전략 이런 부분에 정책 검증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참고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나 신분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저희는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홍종철 의원님은 혹시 어떤 게 좀 어려우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시나리오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없는 상태에서 진짜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도시재단 분 같은 경우엔 저 초창기다 보니까 벌써 임명이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청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임명되신 분
상태에서 또 여쭤볼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쵸. 거의 초반에 예시가 없다 보니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쌓아가는 이제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의 노력이 그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임용 대상자가 자격 미달로 좀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탈락이 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제 시장이 네. 산하기관장을 이제 청문회에 요청을 우리 의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관여하지 않고 임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단지 우리 청문회에서 그 청문회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 통보를 우리 이제 시장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 시장이 임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서 이번 청문회의 어떤 영향력이 저는 충분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현수 의원님한테 갑자기 선뜻 놀라시는데 아무래도 뭐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원로급의 어른이신 분들이 또 참석을 하시면은 좀 막 너무 선곡 같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기가 조금 걸끄럽거나 그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청문위원인데 요렇게 좀 극복을 했다. 그런 혹시 팁이 있으실까요? 글쎄 뭐 질문 주신 대로 처음에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청문위원이 된 이유, 역시 이런 부분들은 수원 시민들께서 또 이 또한 저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죠.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극복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데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한번 진짜. 그렇다면 최원용 의원님께서도 역시나 깜짝 놀라시는데 우리 최원용 갑자기 들어오네. 그러니까요. 최원용 의원님도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산하재단의 장인 만큼 시민들께 그 장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가치관, 철학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피하지 않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비슷한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또 예의를 잃지 않고 예의는 잃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질문할 거는 뾰족하게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구성하시는 거다 보니까 다른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또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아니면 롤모델이라고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롤모델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특별하게 인물이 없더라도 좀 어떤 태도를 지향을 하는지. 제가 모셨던 의원님들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스타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를 지키는 조근조근한 말투로 얘기를 하되 의원들은 시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선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선택되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맡게 되는 그 직이 얼마만큼 무거운 자리인지를 실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큰 역할이고 인사청문회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업무량이 많을지 그리고 아까 가치나 정책적으로도 얼마만큼 수원 시민과 시장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맞는지를 저희가 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아까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슬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와 격식은 갖추되 사실에 근거한 그런 질문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또 청문회 위원을 선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단체장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예산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얼마큼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민들이 꼭 어떤 것들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질문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을 살짝 참고하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의는 잃지 않되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셨다고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3번의 청문회 이후에 또 계속해서 청문회를 진행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추후에 기관장 후보로 도마에 오르게 된다면 이 의원만큼은 나 정말 피하고 싶은데 이런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장님 궁금해요. 요거는 답변 피해 가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보기로는 박현수 의원님만 피해가면 제대로 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의원을 해보면서 좀 강하거든요,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리만 컸지 실력이 없었는데 우리 박현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론과 경험이 잘 조화가 돼가지고 정말 그 대상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칭찬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질문 한번. 그러려고 했어요. 유 의원님이 만약에 도마 위에 오르셨다. 이 의원만큼은 나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는 의원님 계신가요? 저는 배지환 의원. 정말요? 이유를 상대방의 어떤 의중, 마음, 정말 그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정말 있었을 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저런 사람 만나면 알아야지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이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의원님은 혹시 어떤 의원님 좀 피해가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 대상자가 된다면 저는 뭐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 다 각자의 어떤 날카로움은 있는데 우리 저 홍종철 의원은 좀 피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과거에 어떤 그 대상자가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됐을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홍종철 의원은 좀 피해야 되겠다. 과거에 대한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다 보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인지 알으면 안 돼. 굉장히 세세하게 조사하시는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렇군요. 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네요.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벌써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이제 처음 진행하시면서 이제 3번의 청문회를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청문회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 아니면 기관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시민이 궁금한 것을 저희가 대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이 알고 싶은 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대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괜찮은 후보 그리고 그에 맞는 후보가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제 아는 인재풀이 별로 없으면 뻔한 사람 갖다가 이제 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검증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대상이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그런 후보라면 물어봐봐야 맨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 더 많은 능력 있고 괜찮은 또 지혜도 있는 그런 후보가를 선출을 해서 청문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 사람이 괜찮지 않으면 사실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선출되는 이제 장들이 굉장히 청렴하고 또 능력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청문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수원 시민으로서 되게 이런 점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궁금한 점도 해소가 됐고요.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남아있는 청문회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3번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아있을 3번의 청문회도 제가 만약에 참여를 계속 한다 그러면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 또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그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문성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나 확보돼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낼 생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요. 너무 믿음직스럽네요. 네, 박수 쳐요. 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문회 위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 회의를 진행을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동일한 또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중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이 보여지는 이미지 뭐 그런 것도 고민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 분담을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시켰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이 청문회가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었는데 혹시 제가 뭐 다음에 제가 또 이 청문회 위원장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좀 더 보완을 하고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어떤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같이 만들어서 청문회를 좀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 청문회를 도입할 때 취지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 중에 청문회가 하나 있다. 그 청문회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잘 녹아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문회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청문회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임명되는 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좀 조화돼서 수원 시민을 위한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후보자들께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시거나 이제 후보자가 됐을 때 이번에 뭐 몇 시간만 버티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잠깐만 버티면 된다. 근데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후에 있을 업무 보고 행정감사 이런 게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꾸준히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저희가 검증하는 형태로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때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는 이런 걸 좀 더 꾸준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질문으로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문회 대상자께서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게끔 청문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제도가 있기까지 저희 의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고생하신 덕분에 저희 청문회를 열게 됐는데 청문회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출자 출연 기간에 능력 있는 분들이 더 긴장을 하고 책임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저희보다도 공부를 안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오실 분들은 이 여러분들 덕분에 네. 공부 안 하고는 못 들어오실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제의를 하더라도 네. 고사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수 주시려고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또 전해주셨습니다. 뭐 추천해서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 기관의 장으로서 적격한지 마음에 그리고 능력에 그거를 이제 양심에 맡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수원 특례시 의회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청문회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